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존 사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로스쿨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데요. 최근 이 로스쿨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정 대학에 쏠리는 현상, 즉 학벌주의를 탈피한다는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현 로스쿨제 역시 사법고시때와 마찬가지로 스카이대학 쏠림 현상과 더불어 서열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 강원도 로스쿨의 중심으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현희 변호사님, 정근진 강원대 로스쿨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로스쿨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최근 이 로스쿨 문제가 다시금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우선은 이제 로스쿨의 그 합격률이 발표가 되면서 대학별 합격률이 발표가 되면서 이 논란이 이제 재점화된 것 같고요. 네. 이 로스쿨의 이제 기존 취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그런 법조 시장에 많이 유입한다라고 하는 취지와 무색하게 네.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좀 수치를 살펴보면 제8회 변호사 시험 강원대 로스쿨 합격률이 전년 대비해서 10% 넘게 떨어진 32.8%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전국으로 따져보면 3,300명 중에서 1,690명이 합격해서 대략 50% 정도의 합격률을 보였었는데 네. 강원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도 10% 이상이 떨어진 그런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응시자 중에서 합격률이 80% 이상으로 돼 있고 로스쿨 중 가장 합격률이 높은 이런 이제 학교로 돼 있고요. 이렇게 뭐 대학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학별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사실을 다시 한번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로스쿨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로스쿨이라는 게 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통 뭐 로스쿨은 당연히 이제 법학을 가르치는 학교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와서 좀 더 많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식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제 법률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와서 네. 좀 뭔가 좀 어렵게 도그마틱 이론을 공부하고 나가서 이 수요자들을 상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과거의 시험 방법으로는 뭐 도둑놈을 잡거나 뭐 빚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했는데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좀 우리가 좀 제공해야겠다.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이 강원대학교 로스쿨이 타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네. 변호사 시험에 한 번 뭐 탈락을 하더라도 5번 안에서 이제 그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탈이라고 해서 5번 이상 이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그 탈락한 인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탈락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합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이제 그 서울대 출신, 서울대라든가 스카이 대학교들은 그래도 80% 90%의 합격률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 강원대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률이 뭐 많게는 30% 40% 더 많게는 30% 이하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영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그 적합한 교육을 한다든지 뭐 교육 적합도를 떠나서 변호사 시험 자체를 열심히 준비를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지방대에서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되고 하나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현 제도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지방대에서도 분발을 해서 그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 로스쿨 관계자분으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실을 다시 부활시켜라 또 아니면 지역 출신을 우선시해라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강원도 로스쿨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 네, 우선 노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이 통계치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또 그보다 앞서서 이번에 좀 합격률이 우리 학교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서울대라든지 이런 스카이 대학은 약 70%대의 합격률이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한 30-40%대 합격률이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이 통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회 때 78.8%가 붙었거든요. 네. 그리고 2회 때 76%가 붙었는데 그건 이제 고학년에 해당되는 학생이죠. 그때 거의 스카이 대학과 5% 이내, 10% 이내의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걸 합하다 보니까 이외에도 통합된 것은 66%로 나왔거든요.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저희 강원대학교에서 초시, 그러니까 졸업생이 붙은 합격률은 71%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카이랑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5년, 6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통계로는 4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변호사 시험에서 초시 합격률은 어느 대학이든지 굉장히 높고 재시나 3시 이상의 합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인원이 좀 더 많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합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오는 것이죠, 우선은. 그리고 뽑은 학생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대학교는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강과 그다음에 이렇게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립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소수의 인원을 배정받았다는 것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지방대학에서는 지방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쿼터를 주는데 좀 이따 얘기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좀 오히려 차별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강원대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로스쿨 네.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서 강원도에 유일하게 로스쿨이 있는데 강원도에 로스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다면 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게 강원대학교는 사실 그 점에서 되게 불만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서울과 지방을 나눌 때 지방에 10개, 그다음에 서울에 15개 이렇게 해서 로스쿨을 배분을 우선 했습니다. 근데 배분하면서 서울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강원대학교는 여기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면 지방 로스쿨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권역에 속한 로스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춘천이 서울 고등법원의 관할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의 관할에 따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70명이거든요. 충남대 120명이고 충북대도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는 정원을 좀 많이 주고 서울에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조금씩 줬었는데 우리는 서울권역에 속하는 바람에 충북대보다도 적은 40명을 받았죠. 근데 서울로 가면은 40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서강대도 40명이고 건국대도 40명이 이렇게 해서 40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의 어떤 이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서울에는 많은 대학이 있지만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인원을 받게 됐죠. 네. 그렇다면 도내 법조계 로스쿨 출신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내 로스쿨 출신들도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거의 대부분이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쿨이 실제로 개원을 하고 변호사를 배출을 했지만 제가 이제 원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원주에서 크게 이제 체감할 정도의 그런 많은 인원들이 배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회원 명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2018년도와 2014년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4년도에 도내 변호사가 130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변호사 시험 출신이 19명으로 약 14%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 4월을 기준으로 해보면 도내 161명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 시험 출신이 49명으로 30%, 2배가, 4년 만에 2배가 늘어났죠. 네. 특히 원주 지역의 경우에는 55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명이 로스쿨 출신으로 전체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2014년도에 도내 변호사 중에 사시, 군법 등의 기존 제도 출신이 111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2016년에
112명으로 단 1명 늘어난 데 비해서 변호사 시험 출신은 3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규 유입되는 변호사는 90% 이상이 그 변호사 시험 출신, 로스쿨 출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내년, 내후년, 많게는 5년, 많이 잡아도 5년 이내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그 전체 도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유의 그런 변호사들이,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진출을 했지만 최근 그리고 향후에는 그 상당히 많은 수의 변호사가 도내에 정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님은 사시 출신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시 출신의 변호사분들이 이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사시는 현재로서는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당연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 그 변호사 시장의 변호사 그 전체 그 숫자의 절반 다수를 차지할 날이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는 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 출신은 동일한 그런 동일한 변호사로 봐야 된다. 이런 초반부터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제 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주변에 이제 판검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공소장 작성이라든지 판결문 작성, 불기소장 작성,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서면이나 소장 작성 같은 데 있어 실무에 있어서 좀 상당히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변호사를 교육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상대방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네. 기존의 판례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걸 맞지 않는 좀 이상한 주장을 해가지고 재판이 장기화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로스쿨 제도 교육상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3년간 그 실무와 그다음 변호사 시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붙은 다음에 곧바로 변호사로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사실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무를 3년 동안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곧바로 기존 사시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시험을 상당 기간 준비를 해서 그렇죠. 또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또 그런 실무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 수습 기간이 상당히 고강도라고 알려져 있고, 사법시험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실무에서 바로 나온 판검사님들이 이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나와서도, 그리고 또 사시 출신들도 상당한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법시험 연수원 시절에 그런 교육이 없이 곧바로 로스쿨 제도의 변호사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실무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로스쿨 생들이라든지 로스쿨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변호사님께서 그 사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네. 공정한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3, 4년 또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도 사법연수원이라든지 법률 15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교육을 또 받았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강도 높게 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년을 하고서 마치고 가는데, 당연히 그런 어떤 실무적인 그런 기술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법무연수원의 어떤 검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검사가 되면 한 1년 동안 교육을 또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판사가 돼도 역시 또 교육을 좀 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법연수원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오히려 사법연수원을 좀 부활시켜서 전체를 다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라,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도 어렵고, 네. 더군다나 그 국가 공무원이 아닌 그런 그 연수생들을 어떻게 국가의 돈으로 교육시키냐, 이것은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은 거기서 교육시키고 또 한 번, 그리고 일반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은 그 법률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어소 변호사라고 해서 위에 시니어 변호사들이 또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 그러면 실무 능력을 키워가죠. 그런 점에서 좀 이 단계가 더 그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로스쿨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소위 말하는 10대 로펌에 계신 분들이랑 만나서 우리 학교 학생들 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서면 쓰는 능력은 처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를 접근하는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다. 다양한 전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서면 쓰는 능력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로스쿨 출신이 갖고 있는 기본 백그라운드는 또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스쿨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사시 부분과 로스쿨의 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이제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 할당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대학의 인재를 그러니까 유치를 해서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게 본 취지였었는데 사실 이게 오히려 지방 로스쿨의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해서 더 뽑아라 아니면 덜 뽑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팽팽하게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방 할당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선 뽑을 때 지방 할당제가 미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뽑은 사람들이 도에서 남아서 헌신을 하느냐 관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역차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거기에 도내 학생이 들어오면은 좋은 것인데 지금 네. 도내 학생이라는 것은 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명이냐 5명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대학교에 들어온 로스쿨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한 사람까지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40%에 이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뽑는데 이 대학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원래 커트라인보다 낮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은 네. 또 합격률 저하로 연결이 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지역 인재를 우리만 책임지느냐 이런 논리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합격해서 결국에는 강원도에 남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은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강원대학교가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개원한 이래 벌써 한 200명 정도를 배출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기 전에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서 36명이 도내에 남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70% 가까이가 도 밖으로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가서도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과거에 한승수 총리도 그렇고 서울에서 활동하셨습니다만은 결국 강원도에 많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의 식구들을 널리 전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럼 끝으로 현재 직면한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원대 로스쿨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 간단하게 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로스쿨의 문제는 강원대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모든 로스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대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이 로스쿨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쿨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만 해도 한두 시간 이상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도 네. 모자란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스쿨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존 로스쿨 생이라든지 로스쿨 측에서는 그 로스쿨 변호사 시험 자체를 자격 시험화함으로써 그런 부담 없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로스쿨 교육 자체는 실무 중심으로 가게 그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추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 로스쿨로 전입을 하지 않아서 유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로스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자체도 상당히 낮은 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5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를 뽑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로스쿨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로스쿨 출신의 혹은 기존의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직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숫자보다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로스쿨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현희 변호사님과 정근진 강원대 로스쿨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